자, 지금 시간이 2024년 4월 2일, 오늘 화요일이죠? 오후 11시 58분입니다. 나스닥 100지수를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제가 보여드릴 건, 일단 국채 금리를 좀 볼 건데, 보시면 국채 금리가 지금 영국도 오르고 있고 미국도 오르고 있어요. 이제 4.3을 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상품이 TMF잖아요. TMF 보면 이제 50불 정도. 좀 내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저가 깨고 이제 하단선까지 내려가 있어요. 보이시죠? 나스닥 100지수를 보면 보시면요. 일단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시면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여기가 상단선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매도 칠 자리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딱 여기. 그죠? 요 선과 마주치는 선이 한 18,390 정도 되는데 그 자리 위로만 매도가 돼요. 근데 이 자리를 월봉으로 보면 귀신같이 딱 거기가 하단선이에요. 보이시죠? 그 자리가 주봉의 상단선이면서 월봉의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의 하단선을 피해서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딱 여기인 거죠. 근데 딱 거기만 찍고 내렸어요, 지금. 자. 월봉은 저가를 깨지 않으면 지금 자체가 매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지난달 저가를 깨야 하방이 되는 거예요. 지난달 저가를 깨야 내려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내려가는 게 지난달 저가를 깨지 못하면 이거는 월봉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래 꼬리를 그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누르려면 최소한 하단선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 18,390까지는 올랐었는데 어쨌든 누르고 있으니까 누르는 김에 지난달 저가까지 깨야 이게 월봉이 망가지는 거지, 이게 내려가는 상태에서 지난달 저가를 못 깨면 다시 감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먼저 인지하시라고요. 월봉은 오르기 좋은 구조라고 했잖아요. 월봉은 오르기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내릴 거면 지난달 저가까지 완전하게 박살을 내야 돼요. 박살을 못 내면 그냥 아름다운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주봉은 지난주에 종가가 내렸고 고가도 내렸어요. 자, 하락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고가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고가가 내려갔고 종가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종가만 보시면, 종가만 볼게요. 이렇게 종가만 보시면 보세요. 어디서부터 내려갔는지 끄고 종가만 보시면 종가의 시작점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최저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종가상 최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뭘 뜻하나 보세요. 지난달 저가보다 낮죠? 그러니까 주봉이 가고 싶은 자리는 지난달 저가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월봉의 저가가 무너질 거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힌트예요.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가를 볼게요. 저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가가 가고 싶은 자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여길 가야 돼요.
여기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자, 분기봉으로 봤을 때 분기봉의 저가는 못 깨요. 그죠? 분기봉의 저가는 못 깬다고. 그러니까 월봉의 저가를 깰 수 있지만 현재 구조상으로는 분기봉의 저가를 깰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이 주봉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봉이 가진 힘은 월봉의 저가를 깨는 수준까지만 가능한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정도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봉이 무너지려면 지난달 저가를 깨야 된다. 그러니까 월봉이 가지고 있는 하단선의 힘이 무너지려면 지난달 저가를 붕괴해야 된다.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못하면 오히려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봉은 지금 만들어진 차트 구조상 1차적으로 17,685와 그 다음에 17,318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주봉은 망가진 거고, 자, 주봉이 하락하는데 가능한 시간이 이 정도까지 5월 20일, 19일, 18일, 17일 5월 17일까지 이제 하락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월 17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4월, 5월 중순까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예?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만들어진 고가로 다시 안 가야 돼요. 예? 지금 찍은 고가로 다시 안 가야 된다고요. 왜? 여길 가면 고가를 넘어갈 거예요. 다시 고가로 회귀하면 고가를 넘어갈 거라고. 예? 고가를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 고가. 근데 지금 여기 고가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세요. 고가를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한 단계 더 내려갔죠. 예. 이게 내려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수평으로 가다가 이게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이 고가로 지금 이 고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고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는 목표가가 어디냐?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15,334.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차트에서 지금 주봉의 고가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겠죠. 지금 만들어진 고가도 넘고 뭐 그 3개월 봉을 봤을 때는 여기 18,700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지난달 고가를 못 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차트상으로는 넘기고도 남을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여기서 재수가 좋아서 미끄러져서 내렸다 라면 월봉은 15,300선으로 가야 되고 분기봉은 여기도 똑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얘는 더 아래 있죠.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예, 12,167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주봉의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설명 다 했어요. 그러면 일단 말씀드리지만 월봉과 주봉을 보고 매도 못해요. 월봉과 분기봉을 보고는 매도를 못해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매도를 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방을 본다라는 건
장기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서 성공하면 홀딩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지. 예? 이게 이제 무조건 하락이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하방을 딱 배팅했다가 감아 올리면 된통 당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하락, 지금 하락에는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았고 지난 분기 고가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락을 유지하면 꽤 큰 하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단 지금 만들어진 고가 넘으면 안 돼요. 지금 만들어진 고가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번 주에 만들어진 매도 기회는 지나갔어요. 이번 주에 만들어진 매도 기회는 지나갔다고. 왜? 월봉의 상단선은 딱 매도 칠 자리가 18,390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수치 말고는 저는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꺼낼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도에 대해서는 입을 닫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매도를 하고 싶잖아요. 나는 매도를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를 노리셔야 되고 다음 주에 매도를 하신다고 해도 이번 주에 고가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매도를 해도 이번 주에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번 주에 고가를 안 넘으면 지난달 고가를 넘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더라도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냥 여기서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손절폭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의 손절 라인을 가져가야 되는지는 대략 짐작이 되실 겁니다. 지금 위치가 이격불변 20까지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아래쪽에 있어요. 지금 거래량이 아래쪽에 있고 종가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못 만나요. 만나는 건 다음 주 정도 돼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하게 하락을 한다고 해도 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공격적인 하방 전략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발언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직 어렵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한 250%가량 내리고 있는데 그건 고마운 일이고 설사 그런 고마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아직 차트를 망가뜨릴 수 있을 만큼의 위치까지는 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하방이라고 막 설레발 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거죠. 다만 지금은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 떨어졌고 지난 분기 고가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아래쪽에 공간이 상당히 크게 열릴 수도 있다라는 점만 일단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하면 이주봉도 죽어요. 이주봉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주봉만 죽는 게 아니라 이주봉도 죽어요. 근데 이주봉이 죽으면 종가가 내려가거든요. 종가가 내려가는데 이 종가가 내려가게 되면 앞으로 여기까지 6월 말까지 일단 종가 투자 심리도가 계속 내려가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락이 온다라는 거, 이번 주에 하락이 온다라는 사실은 사실 주봉이 지난주에 죽었고 이번 주에도 하락하면 이주봉까지 죽어요. 그러니까 주봉과 이주봉이 함께 죽는 상황이 되면 월봉과 분기봉은 상방을 보고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하방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방을 노리시는 분은 이번 주에 종가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그게 첫 번째예요. 지난주에 고가에서 최대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락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커지겠죠. 왜냐면 반등할 수 있는 버퍼를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 웬만큼 반등에서는 지금 만들어진 고가를 안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은
지난주의 고가로부터 최대한 멀어진 상태에서 종가를 마감한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봉하고 같이 이주봉의 종가도 하락시켜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상태로 이번 주를 마감해야 그나마 다음 주부터 하락에 배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화요일인데 남은 3일 동안 또 반등 나오면 월봉의 아랫골이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본인이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싶다. 그럼 이미 월봉과 분기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감아 올릴 거예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감아 올린다. 어차피 주봉은 저가를 깼기 때문에 무의미해요. 주봉을 가지고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걸 제가 다른 분들에게 제안할 수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주봉의 목표가는 아직도 17,685와 17,31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봉을 따라가면 지난달 저가도 깨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달 말고 그 전달의 저가까지도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주봉만 보면 하방을 보고 싶어요. 근데 주봉이 아니라 월봉과 분기봉을 봤을 때는 어쨌든 아래쪽을 계속 차단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봉이 저가를 지킨다 그러면 사세요. 그러니까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시라고요. 일봉이 저가를 지킬 만큼의 봉을 그려주면 뭐 내일 정도에 딱 상황 봐가지고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가를 깨 그럼 매수 안 하면 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일봉이 저가를 깨면 안 사면 된다고. 안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셔야 돼요. 왜? 월봉과 분기봉이 끌어올려 줄 거기 때문에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고 일봉이 저가를 깨면 안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매도자는 일봉이 저가를 깬다고 해서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주봉과 이주봉을 완벽하게 망가뜨린 상태에서 그 망가뜨린 걸 유지하는 그 흐름을 이어가야 되니까 이번 주에는 봉을 망가뜨리는 게 가장 큰 이슈고요. 지금 뭐 240호가 내렸고 뭐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망가뜨려야 돼. 윗꼬리가 달린 음봉으로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게 이번 주의 미션이고 만약에 이번 주에 그렇게 봉이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상단선을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상단선을 활용해서 매도 전략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의 하단선이 강하다. 그 다음에 분기봉의 하단선이 강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일봉이나 주봉이 저점을 지키는 순간이 오면 확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한 방에 딱 끌어올리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방을 공략하시더라도 지금 만들어진 이 주봉의 고가가 돌파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첫 번째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지금 뭐 개파락으로 바로 떨어졌는데 지금 당장 어제 매도하지 않았으면 지금은 매도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방을 주장할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냥 이번 주에 음봉으로 윗골이 달린 음봉 아랫골이 거의 없는 그런 정상적인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일봉이 이렇게 저가 지키고 막 이런 봉이 내일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매수 전략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진짜 운이 좋아서 이게 지금 이번 달에 고가가 나온 거라면 지금 상태가 이번 달에 고가가 나온 상태라면 생각보다 큰 하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000대까지 열리는 거라고. 지금 월봉이 고가를 못 넘는다라는 거는 15,334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는 월봉의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거니까
예, 그 부분을 좀 잘 관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솔직히 4월 들어서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시간이 지난 게 아니잖아요. 예, 4월 시작해서 이게 지금 두 번째 거래일인데 뭐 지금 상태에서 지난달 고가를 넘을 거다 말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현재까지는 지난달 고가, 지난 분기 고가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유리한 상황은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고, 예, 확실하게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한다라는 장담은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구조적으로 올봉은 하락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차트가 바로 망가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는 이상 올봉에 대해서는 계속 상방의 우호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죠? 지난달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일봉이 저점을 계속 깨야 되고 그와 더불어 주봉도 계속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이 저점을 지키면 사세요. 주봉이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그게 월봉과 분기봉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전략이고, 저처럼 하방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계속 저점을 붕괴해 나가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